이 사실 캄보디아 범죄는 작년 KBS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 계기가 됐죠. KBS가 한국 언론 최초로 리딩방 사기 조직의 본부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사기 행각에 가담했던 한국인 조직원들은 300에서 350% 보고 있어요. 회원님도 수익 보셔야죠. KBS는 이 리딩방 사기 조직의 내부 문건도 입수했는데 중국인 총책 지시 내용부터 피해자 명단까지 조직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통제 속에 사실상 감금 상태였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맞아본 적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뭐 밟히고 때리고 옆에서 저기 이렇게 충격기를 지지고 있고.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사건 후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아예 대규모 범죄 단지가 여럿 있는 범죄 단지가 조성돼 각종 범행에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KBS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이 단지 안에는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리딩방의 중국인 총책은 신원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떠들썩하게 됩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습니다. 도코산 지역이요? 캄보디아에 도착한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이 박모 씨의 시신 송환과 수사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와 연관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고라든지 뭐 작은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된 것은 한 그 대학생이 그 학교 선배가 권유를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결국 이제 사망을 하고 말았고요. KBS를 포함해서 뭐 BBC라든가 이런 그 방송국에서 거기에 핵심적인 범죄 단지를 한 3군데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시신이 발생이 된 곳은 캄퐁베이라고 하는 한적한 휴양지였단 말이에요. 현지 분위기는 정말 평화로웠다.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평화로운 그냥 도시였고요. 근데 이제 박 씨 사망 사건이 이제 국내에서 워낙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신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는지 좀 찾아 나서야겠다, 이런 취지로 먼저 취재를 하게 됐고요. 현지 한식당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지에 좀 오랫동안 영업했다는 가게들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뭐 그런 얘기 모른다라고 대답하거나 현지 경찰서에서도조차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곳에서 도코산 지역이요? 산만 아니고? 산 바로 밑이에요. 아, 그래요?
그 박씨 시신을 찾은 경찰서가 어딘지 알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토바이로 안내받아서 이제 그 인근까지 갔고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시신을 쉽게 길거리에 방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박 씨가 감금돼 있던 곳이 복호산 위에 있는 범죄 단지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빈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물들을 많이 세웠지만 실제 이제 개발까지 이어지진 않아서 이제 빈 건물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빈 건물들의 일부 단지에는 이제 중국 조직이 들어와서 범죄 단지를 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호산 위에 총 5개의 단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 2곳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치를 확인을 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가니까 표지판 같은 게 모두 중국어로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단지 입구에 중국인 아파트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한자 복자라든지 이렇게 북이나 영화 같은 걸 뜻하는 그런 한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한자가 써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복호산 자체가 현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신성시되는 곳에서 외국인 시신이 발견됐다. 그 안에서 범죄 단지가 밀집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외신통에 나오는 것 자체가 현지인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고요. 이 복고르산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래가 있는 곳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가 93년도에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면서 전국에 카지노를 열었는데 그때 초창기 때 문을 열었던 카지노 중에 하나가 이 복고르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카지노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고요. 실제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리적으로 상당히 좀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가기는 쉽지 않고요. 이게 사실상 캄보디아의 지형이 대부분 평야지대인데 요 복고르산 지역만 해발 1000m 정도로 그러니까 식민 시기 때 프랑스 식민 관리들이 휴양을 목적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일찍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관리들이 많이 썼던 곳이고요. 그리고 내전이 있을 당시에 은신처를 사용했던 다양한 용도로 많이 썼던 곳인데 지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고립되어 있는 곳이고 태자단지라든가 망고단지라든가 근데 여기가 이제 많은 감시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은밀한 지역으로 이제 가서 사람을 살해하고 은신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휴양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경찰들의 순찰이라든가 감시가 오히려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이제 박 씨의 사망과 연관해서 그 과정이 이제 일단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아주 심한 폭행을 하고 폭행 고문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것이 마약까지 사용을 했다는 거죠. 세기 봐라 손 참지 못할 때까지 봐라 하나부터 더 봐라 쭉 빨리 이제 협박용이죠. 이제 너도 이제 보통 이제 케타민 같은 거 이제 많이 투여시키고 실제로도 이제 조직원들 단합이나 어떤 사기 진작 차원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도 뭐 클럽 같은 데 보내주면서 약 같은 거 이렇게 같이 하게 하고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거기에 합류하게 된 조직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제 검거가 되고 나중에 처벌을 받고 하는 것들이 가장 무서울 텐데 조직 입장에서는 제압하고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는 네가 투여하는 거나 영상 증거 갖고 있다. 네가 만약 우리 말 안 듣고 한국 돌아가면 한국에 있는 경찰에게 제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쉽게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쉽게 못 나간다. 이런 범죄의 습성을 이용한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 일대에 합성 마약이라든가 이런 싸게 마약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약을 주면은 이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간파한 것이죠. 지금 이번에 사망을 한 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 주위에 있는 자기 선배들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너가 가지고 있는 쓰지 않는 통장 한두 개만 캄보디아로 갖다 주면 되고 그리고 비행기표 이런 것도 다 제공해 줄 것이며 와서 1, 2주 정도 놀다가 가라 라고 하면 기가 쏠깃하다라는 거죠. 기존의 다단계 사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 지인들을 유혹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채우면 돈을 불려줄게.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인들이 아는 지인들을 설득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돈을 벌어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통장에 진짜 1,000만 원을 찍힌 걸 보여주면 나도 캄보디아 가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불법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통장에 저렇게 찍히니까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정도의 연령에 있는 또 돈이 좀 궁한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박 씨의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 동기형이라는 사람은 원래도 보이스피싱 일을 몇 년간 해왔던 사람이고 그걸로도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다. 형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범죄 수익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형이 불법적인 일이지만 수익금을 위해서 일을 동참을 하게 됐어요. 형이 통장을 넘겼죠. 형이 통장을 이제 모집한 거였죠. 계좌를 잠깐 쓰게 해주면은 뭐 얼마 주겠다. 뭐 처음에 이렇게 접근했다가 이제 그런 피싱 피해금이 꽂히면은 자기네들이 출금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띵동, 핑퐁 내지는 먹튀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박 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돈이 들어오면서 통장이 묶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동기 형이 그 이후로 박 씨를 캄보디아로 네가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저희는 취재를 했습니다. 팀장 소속에서 저랑 같이 거기서 짜고 여기 와서 작업을 하던 도중 저 통장 작업하는데 거기도 같이 맡겼고 팀장님 하라는 대로 와서 돈 들고 달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랑 은행이가 같이 들어오지 그거 하나? 예, 맞습니다. 본부장도 같이 들어오고 형이 연락이 와서 죽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캄보디아 가면 죽을 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한국의 범죄 조직과도 관련성을 저는 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기 범죄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한국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뭐 이 어눌한 조선족 말투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무조건 한국 사람이 가운데 껴야 돼요. 네, 의원님 잘 지내셨어요? 분명히 한국 범죄 조직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거의 분명하다.